취업?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더 어렵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기? 더 어렵습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해 급여를 올리면서까지 노동자를 모셔가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인데요. 미국같이 기업의 힘이 강력한 나라가 노동자를 모셔간다? 지금 미국에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퇴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일명 대퇴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미국 네티즌 사이에는 SNS에 자신의 퇴사를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퇴사에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 번아웃이 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등 흔한 퇴사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최근 이런 가사의 노래를 내기도 했는데요. I just quit my job. I'm gonna find new drive. Damn, they work me so damn hard. 마치 퇴사 장려송 같은 가사에 미국인들은 비욘세가 우리의 퇴사를 응원해주고 있다며 크게 호응하고 있죠. 유쾌하기도 하고 요샌 뭐 각자의 행복을 찾아 퇴사하는 게 흔한 일이기도 하고 다들 일하기 팍팍했나보다 싶지만 미국의 퇴사 열풍 사실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는 4,740만 명, 퇴사 풍조는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 4월에만 총 442만 명이 퇴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던 2020년 약 2천만 명이 직장을 잃으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률 상승폭을 기록했던 게 무색한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침체됐던 노동시장도 다시 회복되리라 예상했지만 회복은커녕 오히려 있던 노동자들도 줄줄이 퇴사해버리는 대반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찾아온 사상 초유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 사태, 당황한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이 영업시간을 축소한 기업도 있고 버거킹처럼 메뉴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애플은 노동자들을 돌아오게 할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판매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거나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죠. 이 밖에도 회사에 주식을 제공하겠다, 안식년을 주겠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갑의 입장에 있던 기업들이 이젠 노동자를 모셔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전례 없던 대규모 퇴사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학계, 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가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나라라 그렇다, 노동자들의 배가 불렀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정책과 노동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더불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일명 케어스법의 수혜를 통해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들 유행처럼 퇴사를 한다는 건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 실제로 케어스법에 따라 지금까지 약 4천조 원 규모의 지원금이 풀린 건 맞습니다만 케어스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2021년 9월부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퇴사자 수가 최고점을 찍은 때는 2021년 11월, 이때 이후로 월 400만 명 이상이 꾸준히 퇴사하면서 오히려 9월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가 기록되고 있죠. 게다가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은 했는데 실업수당은 신청하지 않는다. 즉, 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재취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 많은 퇴사자들이 실업자인 채로 남고자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일하기 안 좋은 기업들만 인력난을 겪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퇴사 열풍은 힘을 보탠 것일 뿐 노동력 부족의 주된 요인은 다른 강력한 무언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에 값싼 노동력을 들여왔던 과거와 달리 트럼프 정부 당시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노동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빠듯해졌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한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차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서 노동력 공급량이 축소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에 정확히 이게 원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과 무한 경쟁을 요구받던 미국 내 노동자의 입지가 확실히 전보다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도래하는 걸까요? 여러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노동권 개선을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세계를 덮친 물가 상승의 파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린 만큼 기업은 또다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릴 것이기에 노동자들의 체감은 그대로이거나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기업들의 노동자 모시기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설령 지금의 인력난이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퇴사한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다시 일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빈자리들을 깨끗이 닦으며 대퇴직 시대 이후 찾아올 대복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처우 개선이 순간의 당근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본격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변화의 바람이 불어 진짜 노동하기 좋은 시대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려나?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